우리는 종종 실패한 뒤에 펼쳐질 일들을 그려보곤 하는데 현실은 그와는 다르다. 사업이 망한다고 실직했다고 죽는 것은 아니다.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다른 방향을 향해 출발하면 된다. 당신은 살아있다. 당신의 맥박은 여전히 뛰고 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실패했다고 죽을 것처럼 걱정하지 마라. 실패에 담긴 뜻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라. 안녕하세요. 크리티컬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걱정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던 저의 경험과 부정적인 생각을 관리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걱정을 너무 많이 했었던 프로 걱정러였는데요. 누구나 20대 때 취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남들은 취업해서 커리어를 쌓고 있는 시기에 뭐 하나 스펙이라곤 하나 내세울 게 없었던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었죠.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의지력이 약해. 나는 게을러. 나는 능력이 없어.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에 끊이질 않는 걱정과 자기 파괴적인 생각들로 제 자신을 갉아먹었죠.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제가 겪었던 증상들은 브레인 포그, 무기력증, 정신쇠약, 불면증, 우울증, 완치가 없다는 류마티스 관절염. 이때부터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고 한약을 먹어봐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머리는 버퍼링에 심하게 걸린 듯 쉬운 단어조차 떠올리기 힘들었어요. 이거 뇌에 무슨 큰 문제라도 생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MRI를 찍어봐도 원인을 알 수 없었어요. 게다가 관절에는 붉게 물든 단풍잎처럼 염증이 저를 힘들게 했죠. 잠이라도 잘 자면 괜찮아질까 해서 정신과에서 상담 치료를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았어요. 수면제를 먹고 나서야 마음 편히 잠에 들 수 있었죠.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수면제에 의존하면서 지냈는데요. 정신과 약을 먹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면제를 복용하게 되면 다음날까지 몽롱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복용하던 모든 약을 끊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병원에 가지 않고 자연스레 책에 의지하게 되었죠. 알고자 하면 보인다라고 했던가요? 데일 카네기의 자기 관리론에서는 에드워드 박사의 걱정을 멈추면 건강을 얻는다 라는 책을 소개하는데요. 책의 목차를 보면 이렇습니다. 걱정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 고혈압은 걱정을 먹고 자란다. 걱정은 류머티즘을 부른다. 걱정을 하면 감기에 걸릴 수 있다. 걱정과 갑상선, 걱정 많은 당뇨 환자. 모든 질병 앞에 걱정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듯이 걱정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제가 겪었던 증상이 과도한 걱정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만약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면 그 걱정 정말 적당히 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엘린 젤린스키는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즉 대부분의 걱정의 96%는 쓸데없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곤 합니다. 결국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걱정은 4%에 불과한데 말이죠. 저서 시장의 기술 게리 비숍에 의하면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미묘하게 부정적인 자기대화 역시 우리의 힘을 빼앗아 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가령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힘드네, 제때 못 끝내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귀찮아, 하기 싫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 쉽게 합니다. 이에 대해 게리 비숍은 내가 이 일을 망칠 수 있는 수백 가지 방법을 떠올린다면 마음은 늘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일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일이 실제로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평생 걱정을 안 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내 안에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을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저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었고 효과가 있었던 첫 번째 방법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자문자답을 한다인데요. 대부분의 걱정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걱정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인데요. 나는 왜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구분이 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좀 더 분명해지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멈추게 되고 내가 지금 바꿀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두 번째 방법은 깊은 심호흡을 이용하여 명상을 한다. 사람들이 불안이나 분노, 우울과 같은 불쾌한 감정을 느낄 때 활성을 보이는 뇌 부위는 편도체와 우측 전전두피질이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활력이 넘치고 긍정적 감정 상태에 있을 때는 좌측 전전두피질이 활기를 띠게 된다고 합니다. 극단적으로 우측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어 있는 분들은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를 보인다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 심리학자 사라 라자 박사팀은 명상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뇌 영역이 우세해지고 우울감이 행복감으로 바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명상을 하고 나면 뇌는 맑아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보다 상쾌한 기분이 들어서 저는 매일 15분에서 30분 정도의 명상을 하는데요. 가끔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을 때에는 대중교통에서 이동하면서 하기도 합니다. 저처럼 대중교통에서 명상을 하신다면 주의해야 할 게 있는데요. 명상에 집중한 나머지 종종 목적지에서 내리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중에 명상을 하게 되신다면 거리와 시간을 예상해서 알람을 반드시 맞추고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로 효과를 보았던 세 번째 방법은 30분 정도 활기차게 걷는다입니다. 보통 한 장소에서 장시간 뇌를 과하게 사용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되죠. 저는 이럴 때 밖에 나가서 좋아하는 음악이나 긍정적인 오디오를 들으면서 약간 빠르다 싶을 정도로 걷는데요. 항상 걷고 돌아올 때면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진 상태가 되었죠.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실 텐데요. 주로 뇌과학 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걷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억제되고 그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약해지게 된다라고 설명하죠. 걷기는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돕고 심폐 기능까지 향상시켜 줍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걱정을 줄이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누구나 각자의 걱정거리가 있고 삶은 늘 완벽할 수만은 없다는 것인데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저 일시적인 감정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상처 느끼기를 거부하면 상처 자체가 사라진다 라는 마르쿠스 아우리렐리우스의 말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앞으로의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티컬 포인트였습니다.